뭐 예전에는 전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딱히 전공 나온 친구들이 이제 비전공자들에 대해서 뭐 잘한다 그렇게 느껴지지도 못했고 않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들과 이제 현장에서 보는 실무적인 측면이 굉장히 괴리가 컸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입시하는 마당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뭐 너무 속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놀랐던 게 이제 얼마 전에 모 예대에서 공인기획 전공 친구들 하는 이제 실습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하는 프로세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실무자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진짜 실무자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도 좀 긴장했어요. 그거 보고.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친구들 보면서 친구들은 취업해도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전히 그 업계에 비전공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쓰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배운다면 전공자들에게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전공에서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취업이나 창업할 때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오늘은 뭐 질문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비전공하는 친구들도 교양으로 그거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네요. 이게 전공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부분만큼은 이제 온전히 커리큘럼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분들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고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건 여러분들이 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 업계에 정착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일 테니까, 일단 예산 부분에서의 손익분석을 좀 잘못 가르쳐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 문화예술 기획 관련된 분야에서는 보통 객석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채우느냐에 따라 이제 객단가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몇 퍼센트를 이제 80% 이상으로 잡아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 전공 교수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비전공 교양 과목에서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선생님은 도라이들인가? 이게 보통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순수예술이라고 칭하는 장르에서의 기획을 맡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나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는 후원금들까지 다 산정해서 그러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한테 배우려는 친구들이 전부 다 순수예술 기획만 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화예술 기획 분야에서 손익분석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객석 점유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객석 점유율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게 각 장르들마다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장르 안에서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건 또는 외부적인 어떤 특이 사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걸로 바뀌어요. 근데 그냥 딱 80% 이상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재원 조성, 사실 실무자들은 재원 조성보다는 예산 확보,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돈 어디서 끌어왔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 재원 조성에서 많은 교수들이 이제 지원 주체에 따른 방식으로 이제 가르치시더라고요. 개인, 기업, 정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일단 이 재원 조성 관련돼서 가르칠 때는 방법을 세세하게 나눠서 가르치는 게 좋아요. 즉 방법을 위주로 가르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원 주체에 따라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 해당 지원 주체가 하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 한 가지라고 이제 매몰되거든요. 그 생각이 매몰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업은 투자나 협찬을 하고 정부는 후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친구들이 머릿속에 안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걸 기획서에다 녹이거나 실제로 일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정말 학생들한테도 안 좋은 것 같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무에서는 이제 정부가 후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이제 협찬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자부담 100% 해서 주체만 맡고 주관을 다른 데다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지원 주체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이런 경우를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일부를 투자를 하고 일부는 협찬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개인, 기업, 정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 주체가 아니라 방법에 따른 부분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경험해본. 이제 전공한 친구였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예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왔거든요. 발제자로 나왔는데 이 친구가 대학로에 있나 봐요. 이제 대학로 작품들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기가 찼는데, 대학로에서 몇몇 작품들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투자를 하는 제작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작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 투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런 교육들에서 비롯된 거예요.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업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학로에서 만드는 작품들의 대부분의 워킹 프로세스는, 제작 프로세스는 대학로 작품들이 다 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걔네들이 만드는 작품들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작 환경, 제작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획서, 이거는 항목이나 뭐 스킬을 잘못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애티튜드가 좀 문제인데, 일단 문서가 중요하다라고는 대부분이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왜 중요하죠? 라고 하면 그냥 중요해 라고 얼버무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현장에서 문서 잘 안 써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서가 중요하다는 건 알 텐데 자기도 문서를 잘 안 써보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기획서를 쓰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기보다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획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 매뉴얼, 연출 계획안, 그리고 뭐 큐시트, 큐카드, 뭐 이제 사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준 상태에서 이제 쓰는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페이퍼워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도 진짜 입이 닳도록 설명했고, 어떤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출강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뼈 때리는 말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따금씩 그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서보다 현장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이제 그 착각에 빠져서 역시 그냥 현장이 중요한 거구나, 문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구나 라고 이제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분들은 본인보다 연륜과 경험과 그리고 인맥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분들도 문서는 필요한데 사실 다른 걸로 어떻게든 커버칠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수많은 경쟁자들, 이제 업계에 진출할 때 수많은 경쟁자들,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까지도, 그 친구들이랑 뭘로 싸우실 겁니까 도대체? 자, 이제 딱 면접 보러 가요. 면접 보러 가거나 이제 이력서를 내거나 할 때 저는 현장 경험이 많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그런 거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문서 작성하는 스킬이에요. 본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본인들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본인들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한마디,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죠. 그 한마디 때문에 본인의 그 진로 방향을 다 망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